오늘 수정한 저 19분의 임원들이 다 100%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이제 업무 때문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미래인재개발사입니다. 저기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전담하는 부서 부서장이 센터장 나규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이런 이번 간담회는 국내 커리어 포럼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이제 대기업의 임원들 초청해서 그 그룹사의 어떤 인사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채용에 관한 어떤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의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우선 참석해주신 임원 여러분과 우리 이용구 총장님 비롯한 학교의 총장단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삼성 종합기술원의 유이상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GS그룹의 GS 칼텍스 이인배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김순기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LS그룹에서 주식회사 LS의 안원형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CJ그룹에서 CJ 대한통운의 김광희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그룹에서 유진투자증권 박무호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그룹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김춘곤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앙대학교 인문사회계열 김호석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그룹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김종선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현대자동차 장동철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과대 팀장님 아직 참석 안 하시는데 곧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이어서 SK그룹의 이강모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LG그룹에서 LG화학 김경호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우건설그룹에서 대우건설 김진환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앙대학교 경영경제계열 김창수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그룹 지주부문에서 이재희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진그룹에서 대한항공 김인중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금융그룹에서 우리은행 이중호 인사부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그룹에서 주식회사 신세계 김정식 상무님 참석했습니다. 다음 롯데그룹 롯데정책본부 기원규 이사님 참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저희 중앙대학교 박상규 기획관리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공사 김중현 본부장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의 박동수 상무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윤 부총장님이 이제 참석하셨는데요.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 자연공학 계열의 윤경윤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과대학의 김창일 학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구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저희 중앙대학교의 모습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인사 담당 임원들 모시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보니까 사실 총장인데도 보니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인사말을 써줘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주 루틴하고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저 자신 없고요. 성격도 안 맞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여기 많이들 오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분을 만나도 말씀 나누다 보면 가운데 한 분만 끼면 연결됩니다. 전 세계와 소셜 네트워크가 6명만 끼면 전 세계에 다 연결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한 분 정도만 가운데 연결시키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좁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좋은 기회도 하시고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 날씨도 좋지 않고 그런데 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우리 중앙대학교를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쓸데없는 미사여구는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27년 동안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또 이제 총장으로서 행정을 책임질 입장에서 제가 아주 진솔하게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이 있는데 우리 중앙대학교 제가 입학 최종됐습니다만은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보다 어떻게 우연히 실수로 문제 한두 개 더 틀린 겁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에 왔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은 이제 고민합니다. 이 정도는 내도 못 풀지 하고서 내면은 학생들이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를 꼬아서 학생들이 못 풀게 할까?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교수를 해왔습니다. 정말로 우리 중앙대 학생들 기본적인 자질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학생들이 중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또 많이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뭐냐면은 약간의 패배도 맛봤기 때문에 대단히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또 노력해서 그걸 극복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대견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저도 여기 물론 다 우리나라 국제 대기업에 계신 인사 담당 임원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훌륭하시겠지만은 저도 별로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밖에서 좀 재미삼아서 조그만 기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와서 사실은 지금 데이터 마이닝 CRM 이쪽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큼 키워는 나왔습니다. 그렇다 할 때 사람을 뽑아서 보니까 뭐냐면은 좀 똑똑하면서 겸손하고 또 조직에 적응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쓸모있는 인재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중앙대학이 그런 조그만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여러분이 계신 굴지의 대기업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앙대학교 전 교수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시킬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5년 전에 박영선 이사님께서 이제 학교를 인수하신 뒤에 박영선 이사님의 교육 철학, 즉 좀 학생들한테 제대로 쓸모있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자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들으면서 또 저희들이 깨우쳐가는 그러한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될 때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만큼은 커리큘럼만큼은 정말로 사회에서 필요 있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쓸모 있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 과정 커리큘럼 리뷰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의 모든 전공단위 각 학과의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그 훌륭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들한테 자, 우리 학교의 이과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현재 사회 흐름에 잘 적응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그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리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거의 준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 제가 좀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 된 교수에 가면서 사람이 교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거, 뭐 누구 얘기 들으니까 20대, 뭐 30대 교수는 뭐냐면 쉬운 것을 어렵게 가르치고 뭐 나가다 60대가 되면은 아는 것도 못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교육시키자.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하고 또 그 뭐냐면 강의 계획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리뷰를 받아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이 제가 그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아마 교수님들께 대단히 불편함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총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그러한 서비스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고 이제 통계학을 가르쳤는데요. 통계학 분야에서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그 이제 회자되더라고요.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그걸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통계학 한 사람들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해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또 빅데이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이것을 좀 준비하다가 그 총장의 직을 맡아서 이제 저는 잠시 덮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저희 학문, 제가 하는 통계학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가 이 급변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대학의 교육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앞으로 그 개발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잘 교육시켜서 여러분 사회에 그 필요한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교육해서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대학 학생들 기본적인 자질은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이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중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알면서 또 조직에 상당히 친화력을 갖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중앙대학교 졸업생이야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신세대의 그 조직화 그 문화에 적절한 그런 인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졸업생들 잘 그 뽑아주시고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교수일 때는 프레젠테이션 해봤지만은 그 이런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그 총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 앞으로도 별로 할 기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할 자리인가 생각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저희 우리 학교를 볼 때는 아주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총장이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학교의 현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필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중앙대학교의 현황입니다. 중앙대학교 때 우선은 교수분이 저는 어디 가서 말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1000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 학부생 22,000명에서 이제 그 22,600명 그리고 대학원생이 5,500명 해가지고 약 28,000명 그리고 교직원은 여기 보신 것처럼 356명.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냐면 시간 강사가 우리가 음악대학이 있기 때문에 시간 강사 또 1000명이 넘습니다. 다른 기타 비전임 교원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원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략제가 뭐냐면 현재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인원이 한 3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중앙대학에 이제 그 부속병원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의료원은 뭐 거의 전 분야에서 이제는 상당히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종합병원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그 주관하는 고객중심 경영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필요했을 때는 그 제가 총장이 좋은 게
병원 가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임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중앙대병원에 뭐 왔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잘 어레인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즉 중앙대학은 그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유치원서부터 대학원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또 종합병원도 있는 명실상부한 아주 종합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중앙대학교는 1918년도에 중앙유치원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1918년도에 세워졌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에 쭉 오면서 우리 현대 종합 그 대학으로 승격이 됐고, 그 역사적인 사건은 개교 90주년이 되던 2008년도에 두산그룹에서 우리 중앙대학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자,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중앙대학 명성 괜찮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에 바로 버금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예락되게 말씀드리면 중앙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실상 재단의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앙대학이 서서히 침몰하는 과정을 제가 목으로 겪어왔습니다. 정말 한이 많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교수회의나 직원회의나 제가 그것도 동천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 한이 쌓였다. 그런데 2008년도에 박영수 이사장님 정말 제가 보기에 대단하시고 욕심도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이 일성이 뭐냐면 나는 미드를 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한국 교육의 센터를 만들고자 왔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중앙대학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18년 두산 인사 10년 후에는 정말 옛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서 세계 속의 중앙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하나하나 그 발전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은 보도에서 대학 관련 보도에서 우리 중앙대학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겁니다. 우리 중앙대학교의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를 선도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학교의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즉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전체 이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분야가 많거든요. 전체를 5개의 계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열 담당 여기 부총장님도 대부분 나와 계시는데 계열 담당 부총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총장이 각 전 분야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인문사회 계열 김우석 부총장님, 자연공학 계열 윤경 부총장님, 경영 계열 김창수 부총장님, 그리고 의학학 계열 김선덕 부총장님, 그리고 예체능 계열 김진규 부총장님 해서 5분의 부총장님이 각각 계열에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계열에서 좀 더 가까이 있는 분이 즉 책임을 지고 계열을 운영해달라는 말씀이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열사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여기 부장님도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화가 나면은 이 5분만 조정은 됩니다. 여러분 아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막 기억해 계시니까. 그래서 5분 뭐 간단합니다. 뭐 제 승질 막 내도 할 수 없어요. 뭐 아니 그러면 총장 되지 않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열사 사장이 아니라 그 계열 담당 부장님께 정말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노력하시는데 계열에 있는 계열 부장님이 더 잘하시니까 좀 책임을 지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회사의 계열사 개념이고 저는 계열사를 또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좀 더 다른데 이거는 아마 좀 그 현실적으로 각각 계열 부장님께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시는데 큰 그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계열에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단과대학하고 학과 또는 학부들이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종합대학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knowledge society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창의, 융합, 실용. 자,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창의, 융합, 실용. 근데 말은 그렇지. 이거를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에 그걸 반영해서 학생들 가르칠까 할 때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보면은 제가 도대체 뭐를 가르쳤는지 대학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이 현대의 우리나라의 솔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님이나 저 그리고 여기 부처님들 교수님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1인당 4천만 원을 받는다.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4천만 원 뭐냐 부모님의 비싼 걸 갖다 정말 기준을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과연 제대로 좀 교육시에서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누가 그걸 반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시에서 내보내야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받는다 사회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안 되겠다. 그러한 것이 중앙대학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화는 중앙대학교와 함께 가는데 저거는 부산이죠. 인재가 미래다. 근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인재가 미래입니다. 사실 사람이 모든 걸 하잖아요. 인재가 미래다. 이건 두산그룹이 학교면서 우리가 또 학교에서 두산에 그러한 거를 갖다 카피한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인재가 미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물론 모든 대학이 다 저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호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개혁이 나가는데 사실 정말 아마 저 굉장히 요즘 괴롭습니다. 지금 본관 앞에 가보시면 아마 저희 텐트 쳐놓고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서 많은 결정을 해오는데 매일 아침에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는 결정이 정말로 중앙대학교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이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를 해가면서 나오면서 또 많은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사실 이거는 좀 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듣기 싫어하는 건데 그냥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사님 정말 뭐냐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잘 가르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구호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현재의 화두가 창의, 융합, 실용인데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빈치형 인재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빈치형 인재. 다빈치형 인재는 뭐죠? 어떤 통합, 여러 가지를 다 무엇을 시켜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물론 현재는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은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소양만큼은 다빈치형 소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열 간에는 융합 교육 시스템을 좀 많이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해서 또 적용하고 있고요. 계열 내에는 통속 그리고 복수점을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인 기초교양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학생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통섭이라는 용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작성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융합은 제가 알겠는데 통섭,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용어더라고요. 보니까 통섭은 뭐냐면은 융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열 내에서 물리, 화학, 생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핵무체계, 바이오 시스템에서 새로운 걸 창출해서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해서 정말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수님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돼요. 좀 교수님들을 좀 괴롭히더라도 다양한 인증 시스템, 아까 그래서 커리큘럼 리뷰 시스템은 아마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것을 도입한 대학은 없습니다. 교육을 학과 교수님한테 맡겨놓는다고요. 근데 저는 맡겨놓되 하여튼 검증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공학교육 인증이라든가 개인교육 인증 이런 것은 뭐 이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전 분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그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중앙대학교 총장입니다. 근데 그 우리 과에 이런 과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귀하게 부탁드리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아웃데이트 되는 건 없는가, 또 여기에 추가될 교육 내용은 없는가, 이거 좀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학문단의 구조죠. 사실은 저것이 얼마 전에 이제 전 고려대학교 총장하시던 어윤대 총장님, 그 무슨 은행 회장을 하셨죠? KB금융이죠. 참 그분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몇 번 뵙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대학에서 학과 구조조정, 학문단의 구조조정은 할 수가 없는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했습니다. 그냥 박영선 이장님은 없고 저도 뭐 보기는 이래도 저도 맷집이 좀 좋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학문단위 구조정을 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문단위도 지금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정을 할 때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글로벌 금융, 국제물류학, 융합공학국, 에너지 시스템공학국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시대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학에서. 하지만 우리 중앙대학교는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자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적십자 간호대학은 대한적십자사 이하에 우리가 90년대엔 우리나라 가장 큰 간호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중앙대학이 2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간호대학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리고 90년 역사를 그대로 안았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가장 훌륭한 그 간호대학이 됐고 그래서 의학학 분야도 우리가 많은 발전을 하고 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간호학 분야는 저의 생각에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 아까 지금 아마 이현부 총장님하고 공대학장님이 좀 늦게 오신 거는 지금 우리가 CTO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CTO 분들을 모시고 아마 그게 얼마 한 달에 한 2번쯤 있나요? 한 번쯤 있나요? 매주 있습니다. 매주 있어요? 네, 매주. 매주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 포스코에 저 사장님 모셔서 이제 하는데 그 말씀이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했으면 최소한도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본 교양 교육은 좀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양 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사, 도대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사는 제대로 배우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자. 사실 우리가 한자를 모르고는 우리 언어권이 그 한자를 모르고는 사실 우리 언어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자 교육을 시킨다. 거의 강제로 시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영어 집중 교육. 이거는 뭐 모든 대학이 하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이한 게 회계학을 가르칩니다. 회계학을. 심지어는 음악대학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음악대학에서 어떤 교수분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음악하는 학생들이 왜 회계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답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그러면 우리 피아노과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뭘 합니까? 다 교수가 됩니까? 아닌데요. 그럼 뭘 합니까? 대부분이 피아노 학원 합니다. 좋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면은 원장이 아닙니까? 원장은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그 수강료를 받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수강료를 받을 때 도대체 차변이 뭔지 대변이 뭔지 도대체 돈을 받는 건 어디에 기록하고 돈을 쓰는 건 어디에 기록해야 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음악대 교수님 아무 말씀 못 하시답니다. 사실 여기 두산에 보시지만은 우리 박영수 회장님하고 원장이 가지고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음악대 교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예 소리 못하고 우리 전 중앙인은 회계와 사회를 배워야 됩니다. 교양 필수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앙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러한 교양 과목을 아주 강하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전달 교수, 그러니까 연구안에서 그러니까 강의 좀 제대로 해주십사. 강의가 중요해요. 대학이 요즘엔 연구가 상당히 강조되는데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해주십사는 강의 전달 교수제도 우리가 그 대학 최초로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평가를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들 때는 대학교에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86년도에 됐는데요. 근데 갈수록 뭐였어요? 이제는 처음에 대학 교수 강의 평가를 하겠다니까 교수님들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건이 뭐냐면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의 평가를 하되 공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공개하는 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이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 결과를 보고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도 강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걸 전면적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연구 업적에 있어서도 전체를 공개해서 과연 교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연구하는지를 만천하에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교수님 하기 괴롭다고요? 엄청 괴롭습니다. 젊은 교수들 보면요, 젊다는 거 빼놓고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학 학점 짭니다. 정말 우리 대학 학점은 정말 믿을만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기억을 해봤는데 면접을 보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평점이 4.5 만점에 4.5예요. 그래서 이제 1차로 올라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최종 면접을 봐가면서 이제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거 학부 한 2, 3학년만 제대로 다녔으면 알 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긴장해서 그러나 그러고 다시 천천히 이제 좀 긴장을 풀어가면서 물어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탈락을 시켰는데 어떻게 4.5 만점에 4.5점을 받은 완벽한 올 A 플러스 받은 4년 동안 학생이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뭐냐면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서울대학도 A를 60%에서 70%를 준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도 그렇게 A를 60, 70%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점을 줄 때 A는 35%죠? 35% 이내, A, B 합해서 70% 이내, 그리고 D 이하, F를 반드시 5% 이상 줘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때는 10% 이상 D하고 F를 줬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절대로 A를 주지 않았습니다. A는 정말로 이 학생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될 때만이 A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그거를 초과하면은 A 35, A하고 B 합해서 70%를 초과하면은 성적이 입력이 안 됩니다.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그 어떤 원서를 보셨을 때 성적이 조금 나빠도 이건 중앙대학은 정말 학점을 짜게 주는구나. 우리하고 대표적인 게 서강대하고 두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하고 서강대학 두 대학교 학점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어주십시오. 3.0만 넘으면 훌륭한 인재입니다. 3.5 이상 하지 마시고 3.0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많은 대학이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학생들 요구사항입니다. 성적표를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뭐냐면 좀 약간 뭐한 말로 가라 성적표가 있죠. 가라는 아니죠. 뭐냐면은 이건 열람용. 여기에는
그 들었다가 F 받은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이 들은 모든 과목이 여기에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F나 D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재수강을 해가지고 학점을 이제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F나 D는 다 빼놓고 그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좋은 것만 재수강에서 이런 거 성적표가 이게 취업용 성적표로 많은 대학들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취업 원서에는 이것만 떼서 보내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가방하게 이걸 없앴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원래 성적 받은 대로 F면 F, D면 D, 뭐 재수강에서 나오면 재수강 뭐 그 한 기록 이런 그대로 해가지고 해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 성적표만큼은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흑석동 캠퍼스가 있고 안성희 캠퍼스가 있습니다. 근데 안성희 캠퍼스하고 흑석동 캠퍼스가 서로가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평가를 받고 따로받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이게 서울하고 안성을 통합해서 하나의 캠퍼스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교육은 서울에서 우리가 교육장이 준비되는 대로 서울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학생들도 안성으로 뽑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은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된다는 거. 그래서 안성은 이제 좀 앞으로 특화돼서 쓴다든가 아니면은 좀 아직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천시장하고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가 얼마 전에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검단의 새로운 캠퍼스를 지키로. 그래서 검단은 서울에서 30km, 여기에서 30km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캠퍼스 개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대학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직장 말씀이. 거기에 인천대학하고 인하대학이 있는데 연세대학 송도 캠퍼스는 그냥 그는 연세대학 교지 그 학생들은 안 뽑습니다. 뽑아서 1학년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인천의 대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천의 대학이 절실하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인천 캠퍼스를 좀 해달라고 해서 서로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역량 강화 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가지고 2012년도에 최고의 수주하고 또 그것이 이제 5년 연속 상정됐는데 금년에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많이들 하고 있는데 대신 우리가 특징적인 의료봉사라든지 뭐 멘토링 이런 건 뭐 다 교환학생 이건 다 하고 있는 거고, 하나 국토 대장정 이건 뭐냐면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극한 상황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이번 이제 6월 말에 어디서냐면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죠? 충북 문경세대 거기까지 학생들이 한 10일 정도인가요? 계속 걸어서 우수 탐방을 하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테마가 있는데 옛날에 안보해서 휴전선을 가고 하는데 그 테마는 뭐냐면 그게 과거 길이랍니다. 옛날에 부산들 과거에서 문경세대까지 올라오던 길,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정말 선조들의 선비들의 그런 마음을 읽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데 저도 하루 가서 하루 한나절 뭐냐면 23km라는데 같이 조인해 가면서 학생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연봉제를 시행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연봉제 시행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평가를 해가지고 전면적인 연봉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정년보장을 할 때 피어 리뷰를 합니다. 피어 리뷰는 아시겠지만 뭐냐면 외부 분들한테 이 교수 업적 평가, 연구업적 같은 거를 보내드려가지고 외부인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학내에서 옆에 선배 교수나 이런 분들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년 보장을 갖다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좀
그 교수는 그래서 좀 다그치니까 뭐 논문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냐 중앙대학교 평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네이처라든가 사이언스 이런 거는 세계 최고의 그 논문집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실리고 사실 이런데 실린 교수님들한테는 또 몇천만 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연구 집단이 가지고 인문사회계에서는 대아드라고 해서 이게 독일 유럽 연구센터인데요. 이게 독일에서 뭐냐면 지금 자꾸 미국에 비해서 유럽에 대한 연구가 자꾸 이제 세계적으로 침체돼 가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그 뭐냐면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국경대학, 또 일본의 최고로 하는 동경대학, 그리고 한국에는 우리 중앙대학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학에서 유럽 분야에 대한 연구로서는 우리 중앙대학이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미국에서 저 대아대 센터가 있는 데는 그 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에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대학에 이게 설치돼서 중앙대학이 이제 유럽 독일 연구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두산에서도 오시지만은 저희 두산에 감사한 거는 사실은 요즘 학교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중앙대학교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건물이 그동안에는 정말 뭐냐면 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두산이 오시면서 많은 건물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많이 지었고 지금 현재 이게 지어진 거고 이게 아마 새로 이제 지을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가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운동장 쪽에 24,000평 규모의 310관 경영경제대학에서는 경영재관이라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건물을 지금 거의 건축 국가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면 이제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교수님들이 연구하시고 또 학생들 강의하는데 좀 더 그 편안한 그 필요한 공간에 구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에 두산에 감사드리는 건 사실은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교수님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킵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어떤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아마 2013년도에는 전체 수험생의 16%가 우리 중앙대학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전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16%가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명문고들이라고 볼 수 있는 예고라든가 국제고등학교,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등 그러한 그 인재들이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뭐냐면 신입생의 거의 18% 우리 신입생의 18%가 이런 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앙대학교 요즘엔 대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가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평가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아직도 정말 아직도 많이 배가고 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인간은 하늘을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셔오셨으니까 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들 많이 좀 해주세요. 저희가 경청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의 발전하는 모습과 또 총장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같습니다. 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무척 시작하실 텐데 바로 이제 반찬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기업과 대학 그리고 대학과 기업 사후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기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